자, 이번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방이 있는 분석 기대하면서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격해지는 촛불 청구서다. 지금 이른바 하투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된 기사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행진하던 200명 출근길 고속도로 기습 정보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서울 톨게이트의 모습인데요. 경부선, 하행선 쪽을 지금 막은 일부 구간을 막고 뭐 이렇게 집회를 벌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행선 판교까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노조원 23명 연행됐고요. 3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뭐 톨게이트 지붕 위에서는 농성을 이어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가 밀렸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차가 말도 못하게 밀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왜 이런 집회가 벌어졌을까? 농성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를 설명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 요금 수납원 1,400여 명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정규직화하겠다 그러니까요. 그걸 거부하고 도로공사,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원청회사죠. 원청회사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물론 한 5천여 명 되는 요금 순환은 이미 자회사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1,400여 명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달 1일 도로공사 서비스 출범,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려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그럽니다. 역시 이게 또 비정규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그 집회의 모습, 뭐 농성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비정규직 문제, 이른바 학교 급식 파업 얘기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역시 이제 고속도로 수납원 분들 얘기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기사가 오늘 실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럴 수가 있나? 격해지는 촛불 청구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급식 노조, 그다음에 집배원분들, 뭐 여러 가지 노조의 주도에서 어제도 저런 모습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노정 밀월 깨지자 보란 듯이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 배신감이 결국 부메랑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 노동계에 굉장히 기대감을 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촛불 청구서가 격해지고 있다. 자, 이 사항에 대해서 패널 네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약간 표현을 하나 적어주시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 제가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윤경호 위원부터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나와 있는 국민일보의 격해지는 촛불 청구서 저걸 보면서 전 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갈등 조정을 해야 되느냐? 결국 정부와 국회죠. 그걸 위해서 정부의 권한을 위임했고 국회의 권한을 위임했어요. 근데 이들이 욕을 먹지 않으려 하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 전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은 욕을 먹지 않으려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한쪽을 편을 들거나. 그 점에서 두 집단이 빨리 반성을 해야 곳곳에서 터지는 이런 무질서가 저는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갈등 조정 능력, 공무원들의 갈등 조정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지금 국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천할 교수께서는 연대와 공존, 갈등과 통합 이렇게 쓰셨네요. 저도 뭐 갈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우리 사회에 워낙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등 어쨌든 계층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거에 다 뭐 하는 얘기고 정치가 자신의 본령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통합의 문제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 전환 문제를 너무 촛불 청구서라는 표현 저는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격차를 완화시키고 어쨌든 불평등을 가능하면 좀 줄이고 간극을 메꿔 나가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무질서가 나오는 거라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데 단지 모든 목적이 좋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불법 기습하고 저런 건 좀 맞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존, 통합 이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기대와 환상만 준 BH 이렇게 쓰셨네요. BH가 이제 청와대를 얘기한 건데요. 이게 이제 공공 부분의 정규직화 그러면서 임기 내에 다 해결하겠다라고
기대와 환상이 그런 기대와 환상을 줬으니까 예. 당연히 나는 정규직이 되나 보다 하고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거리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없이 저렇게 기대와 환상만 키워준 그 청와대가 결국에는 문제의 단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맹성혁 교수께서는 배려라고 짧게 쓰셨어요. 네,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국민일보가 되게 비판적인데요. 저런 이슈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툭하면은 노동과 정부를 분리해서 분열시키려는 태도인데요. 촛불정수 툭하면 저렇게 촛불 청구서라고 주장하는데 전적인 동의 못 하겠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본집에서 작은 집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동의 현실입니다. 누가 본집에 있다가 작은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야죠. 일시에 내려보내지 마세요. 정부에서 너무 의도적으로 가는 부분도 좀 지양을 하고요. 6,000명 중에서 1,000명씩 가던가 이렇게 해서 공개 문제 풀어가는 겁니다.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빨리 가서 저희가 짧게 오늘 내용 좀 해봤고요.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반려견 얘기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목줄 매일 채우다 잠깐 풀어준 건데 시민 항의에 단속 진땀. 그러니까 반려견 목줄 착용 이런 거 단속이 요새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목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매일 채우다가 지금 풀어준 거예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답니다. 거짓 신분 알리거나 애원하기도 단속원 과태료 모르는 주민이 많다. 안 해오면 과태료가 됩니다. 견주 거부된 신분 확인 못해서 맹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반려견이 어린아이를 물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보시죠. 지난달 21일 발생했는데요. 폭스테리어, 12kg짜리 폭스테리어가 갑자기 아이에게 달려들어 허벅지를 물고 막 끌고 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놀란 견주가 목줄을 당겼지만 아이를 놓지 않자. 그래서 간신히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어린이는 35개월 여아입니다. 물린 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폭스테리어 견주는요. 입마개를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 불쌍해서 살짝 빼줬는데 그 사이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또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해당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수희 변호사. 사실은 지금 맹견들은 입마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법에 돼 있는데 무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맹견 5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되고 그 외에는 그냥 견주의 판단에 맡기는데 이 지금 폭스테리어인가 이 개는 그전에도 사람을 물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에 죄송한 얘기지만 안락사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얘기도 좀 있어서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법에 사람도 사형시키는데 개가 그런 버릇이 있는 개면 당연히 안락사 그런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견주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모든 개를 물 수 있다는 가정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일부 있습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인어공주입니다. 최근 인어공주 실사영화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입니다. 우리가 알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과 생김새가 좀 다르죠. 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덴마크 원작 동화의 주인공을 흑인으로 한 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각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풍작입니다. 올해 양파와 마늘이 유례없는 풍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뚝 떨어져 농민들은 오히려 울상입니다. 이에 농가들을 돕고자 전국에서 소비 촉진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도 양파를 이용한 여러 요리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마늘과 양파로 맛있는 음식 해드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폭염입니다. 인도의 기온을 색깔로 표시한 지도입니다. 온통 붉은색으로 대부분 40도를 훌쩍 넘겼는데요. 최근 한 지역은 50.6도로 인도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살인적인 더위에 지난달 10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전해졌는데요. 폭염에 있어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수도권에도 오늘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유신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물 온도도 50도면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50도니 사람이 살 수 없는 온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